그러면은 학종이든 교과이든 이 강남에서는 몇 등급 정도까지 연대 어쩔 수 없이 내신으로 얘기해 주시죠. 아, 예. 그럼 이제 추천형끼리 한번 연구를 네.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뭐 형식적으로는 최저 유무랑 면접 유무, 연대는 올해 기준으로 10월 15, 16일 아마 면접이 있고 수능 전이죠. 예, 예. 면접이. 이거 어마어마한 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은 됩니다. 왜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연대는 그 전형에 최저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거기만 넣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부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 올해는 수능이 11월 17일이니까 한 달 정도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그 면접이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최저는 대신 이제 그 남아 있고 자기소개서는 없앴지만 2020까지는 고대에도 그쪽에 이제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연대 추천과 고대 추천을 다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중에 면접을 2번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 이겨내고도 뭐 친구들이 다 해내긴 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입시를 쭉 보시는 입장에서는 예. 아 원래 수능 전 면접이야 이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항상 이제 이 마음을 다질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연대 면접을 의외로 이제 연대가 이제 그 면접도 이렇게 문제 자체는 A4 용지 한 장에 한 문항에 2문제 혹은 3문제를 주는데 지문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자료도 단순하고 자료도 많이 안 줘요. 질문은 이제 2개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먹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자기 견해를 이제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쨌든 가서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 대비를 그 전까지 열심히 해오다가 상황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수능의 맥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때 이제 시간 관리랑 본인의 어떤 심리 조절을 잘 해야지 수능 학습의 어떤 이 차질이 크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짚어주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고대 추천이 훨씬 넣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대보다 고대 쪽으로 더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고 단위의 친구들, 연대 추천이든 고대 추천이든 여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되게 이제 성향으로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대 추천과 고대 추천을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부담 때문에 연대를 안 쓰고 고대에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졸업생의 지원 가능 여부 같은 것도 큰 요소가. 그게 이제 연대는 이제 4%, 고대는 5% 내에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을 이제 추천을 하게 해 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는 아마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최저가 인문계 모집단위 기준으로는 세계 합 6, 자연계 모집단위 기준으로는 세계 합 7, 뭐 이제 의예과나 이제 뭐 반도체 쪽 특별한과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재학생만으로 안 찰 수 있으니까 졸업생도 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졸업생들이 그 자격을 갖고 추천을 받아갖고 오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재학생들의 요구를 잘라내고
졸업생들이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고대는 졸업생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 입장에서 제 학생을 배제하고 졸업생에게 그 자리를 주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 그렇죠. 요 최저 수준은 그냥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굉장히 딱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네. 작년에 이제 그 최저 충족률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에 원래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1,400명, 1,47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었었는데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500명. 30%네요. 네, 1,900여 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추천에서 대부분 이제 학교 추천에서 수능 충족률이 고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고대의 이제 학교 추천에서 수능 충족률을 다소 이제 완화를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또 활동 우수형하고 학업 우수형을 한번. 예,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는 좀 느슨한 편이거든요. 네. 인문계 기준으로 뭐 2개 합 4, 네. 자연계 기준으로 뭐 2개 합 5. 뭐 물론 이제 인문계는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포함시키고 자연계는 이제 수학을 하나 포함시키라는 전제는 있지만, 고대는 그냥 4개 합 7,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차이 빼고는 뭐 사실 그 안에서의 지원자의 어쨌든 그 교과나 비교과는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그 보면 고대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이 70% 컷으로 기준을 할 때 다소 낮은 영향들이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타이트한 수능 최저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수능 최저가 연대보다 타이트해서 내신 합격 컷은 다소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아이들이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고대의 그 학업우수자는 졸업생들도 좀 있었고 이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성격의 자사고 성격이라는 게 자사 특목. 뭐. 약간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학생상. 추구하는 학생상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아까 이제 연대는 이제 뭐 추천 전형으로 한 91% 정도 작년 기준으로 일반고. 일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연대가 2021학년도만 유난히 일반고 출신이 47% 정도로 낮았지만, 전체 이제 수시 정시 다 했을 때 다 낮았지만, 그 외에는 대개 이제 50%, 그러니까 55%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자사고, 가고, 외고 뭐 이런 특목고 성향이니까, 선발을 해놓고 보면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언제나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학교별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대학별로도 비슷하고. 대학별로도 비슷합니다. 그게 선호도 한 6개 대학을 보면 거의 유사한 비중을 해마다. 해마다. 그 수치가 나오면 그런 어떤 지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성이 더 공고해지는 해마다 더 공고해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학종이든 교과이든 이 강남에서는 몇 등급 정도까지 연대 넣어볼 만해요? 어쩔 수 없이 내신으로 얘기해 주시죠. 2등급 때 초반까지는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2초도요? 연대에 넣거든요.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문과도 2초까지요?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담 없이 낸다는 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넣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마 이제 상황에 따라 올해까지일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만 되니까 올해까지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이제 그 제한된 학생부 기록 범위 내에서 왜 그 모집 단위에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럼 뭐 내년 이후에도 가능은 하겠죠. 학종이 줄어들었는데도 그 정도 숫자면은 해볼만. 그렇죠. 그렇죠.